네, 안녕하세요. 인문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교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라켓 감정을 가지고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50여 주에 걸쳐서 이미 라켓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감정학교라는 걸 했고요. 그 감정학교 때 그 라켓 감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50여 주에 걸쳐서 쫙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는 이 라켓 감정은 한 10여 분 안에 라켓 감정이 무엇인지 정리를 할 텐데요. 이런 건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 될 거고, 감정학교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학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 라켓 감정에 대한 거는 이해도 잘 될 거고, 혹은 뭐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를 뭐 10여 분 안에 요약하니까 또 그런 개념을 딱 잡기 위해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켓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라켓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라켓은 그 테니스 라켓 할 때 그 라켓이 맞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라켓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이 에릭 번 교리 분석을 만든 에릭 번이 살아있을 당시에 라켓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됐는데 사기라는 의미로 그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라켓티어라는 표현으로 이 사기꾼을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이 하는 행동을 라켓티어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켓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켓이 맞지만 언어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그 라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던 건 그 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켓 감정이라고 하면 그 언어적으로만 접근해서 보면 사기 감정입니다. 사기 감정. 사기치는 감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기치는 감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냐면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사기를 쳐요. 감정으로. 그 감정으로 다른 사람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사기를 칩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 진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어렵지만 내가 진짜 감정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제가 했던 교류 분석 강좌 중에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강좌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삶의 패턴들을 억압당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뭐 남자가 슬퍼해야 되는데 무슨 남자가 슬퍼해? 그러면 그 슬픔이란 감정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의 단위도 마찬가지고 행동의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금지돼 버리면 디스카운트가 돼서 그걸 활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나한테서 그 디스카운트 된 감정이나 행동이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걸 대신하는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이게 라켓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본연의 감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 이런 것들은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분노, 분노, 그리고 슬픔, 두려움, 그리고 환희, 기쁨. 교리 분석에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감정을 그 기본 감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분노, 화에 해당되는 거, 예, 앵거라고도 표현하고 매드라고도 표현해요. 둘 다 그 기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scared, 두려움, 공포 이런 종류도 기본적인 근본 감정이라고 봐요. 슬픔, 애도 이런 거. 그리고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은 이 네 가지 종류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고 다른 감정들은 이 네 가지가 감정의 기본 단위라고 보는데요. 얘네들이 진짜 감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억압되거든요. 내가 뭔가 화가 났으면 그 화를 낼 수 없도록 억압을 하죠. 그럼 그건 화를 낼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화를 어딘가에다가 표출하게 되면서 허용되지 않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허용된 어떤 감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 화가 억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다 풀어요. 근데 화로 푸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다른 감정을 드러내면서 푸는 겁니다. 뭐 화가 아니라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로 튀어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억압돼요. 이거는 불안편에서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기본 감정이에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은 밖으로 뭐가 표출되냐면 불안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환희의 감정이 있는데 어디서 교양 없이 그렇게 웃어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면 이 기쁨과 환희를 양껏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환희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조숙한 모습을 취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진짜 감정을 숨기고 나타나는 라켓 감정입니다. 라켓 감정이 왜 나타나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라켓 감정을 주 감정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 라켓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을 라켓티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라켓티어입니다. 라켓티어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다 라켓티어입니다. 전부 그 겉으로 드러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라켓티어들이 라켓티어가 돼서 라켓 감정을 활용하는 걸 라켓티어링이라고 합니다. 라켓 감정을 유지하고 내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주로 이 라켓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라켓티어링 이 행동들은 예전에 그 제가 앞선 강좌에서도 언급을 했던 그리고 소제목으로도 있는데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 타자로부터 얻는 인정, 타자로부터 얻는 자극, 접촉 이런 뜻인데요. 그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짜 감정인 라켓 감정을 보이면서 라켓티어링을 합니다. 라켓티어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야, 걔 정말 재수없지 않니? 이렇게 누군가를 욕하게 되죠. 누군가를 욕하면 이 사람들이 맞아 나도 걔 재수없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게 되죠. 이게 스트로크예요. 내 말에 누군가가 공감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스트로크인데 나는 이 스트로크를 받으면서 내 말에 공감해주는 걸 받으면서 짜릿해져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학습된 방식으로 누군가를 욕했더니 함께 욕했더니 공감을 얻고 인정을 받아서 스트로크를 획득했으니까 이런 걸 이 스트로크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이 스트로크를 맛보고 싶으면 또 누군가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게 라켓티어링이에요. 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걔 재수없지 않니?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그 비판적인 자아 속에서 나오는 통제적 자아 속에서 나오는 라켓티어링이라고 한다면 양육적이고 보호적인 자아 속에서도 라켓티어링이 나와요. 막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거 먹어 이렇게 막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감정들이 생기게 스트로크를 줘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라켓티어링입니다. 그래서 라켓티어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획득하는 구조로 우리 행동 패턴들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감정 정말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숨기면서 감정이 대체되는 감정들로 나와서 그걸 보이고 또 그 감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또 감정을 획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교류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가 전반적으로 다 진짜는 없어지고 다 가짜로만 관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상실이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류 분석이 등장하기 전까지 정신 분석에서는 자기 자아를 찾고 자기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게 자기의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어린 시절들을 분석해서 나의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릭 버는 교류 분석을 통해서 나의 자아나 나의 정신이 나의 주체성이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에 교류 패턴 속에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라켓티어링을 자꾸 하는 사람들, 라켓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감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으니까 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경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켓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진짜 자기 감정을 찾고 진짜 자기 감정 속에 직면해야 합니다. 진짜 자기 감정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보교류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다른 해석되지 않은 대답을 얻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짜 감정인 라켓 감정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고 그 진짜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주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대체로 신경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특히 한국인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라켓 감정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라켓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정서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진짜 우리 감정은 숨겨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노, 슬픔, 기쁨을 제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 다 부정적인 것들인데. 이 네 가지의 근본 감정 중에서 기쁨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만남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적절하게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리고 무서워할 때 무섭다고 표현하고 창피하지 않고 무섭다고 표현하고 그 무서움을 말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것들을 기표화해서 표현하고 활용하고 내 진짜 감정에 직면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라켓 감정도 사라지고 진짜 감정에 직면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라켓 감정도 라켓 감정으로서 고백하고 솔직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상보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획득하고 라켓 티어링을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획득하는 횟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우리 진짜 감정 자기 주체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면 각자가 갖고 있는 라켓 감정이 있을 것이고 각자가 행동하는 그런 라켓 티어링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걸 한번 분석해보면 자기 진짜 감정에 직면하게 되고,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느끼고 싶은 감정,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은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자주 직면해서 알게 되면 훨씬 더 감정 생활이 편안해지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라켓 감정과 라켓 티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